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딸기 한 개만 살 수 있어요? 에이, 그렇게는 안 팔아요. 크기가 작은 딸기는 한 바구니, 한 팩 등으로 팝니다. 원자나 분자처럼 크기가 매우 작은 입자는 어떤 묶음 단위를 사용하면 편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실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몰, 아보가드로 수, 그다음 원자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방금 영상에서 봤듯이 크기가 작은 입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씩 세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단위, 묶음 단위를 사용을 해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보면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배추 같은 경우는 100포기를 한 접이라는 단위로 세고 오징어는 20마리를 한 축으로 해요. 계란 한 판은 30개, 연필 한 다스는 12자루.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더 작은 원자, 분자도 역시 한 개로 셀 수가 없어요. 실제로 원자 하나의 반지름이 얼마나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정도 되거든.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작은 크기죠. 얘네들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는 묶음, 우리가 연필 한 다스, 두 다스 하듯이 1몰, 2몰의 값을 사용을 하고 요 숫자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과학자인 아보가드로의 이름을 따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해요. 아보가드로가 이 숫자를 구한 건 아니고요. 아보가드로가 했던 분자의 개념을 정의한 거를 후대 과학자들이 기리기 위해서 아보가드로의 이름을 여기에 붙여줬어요. 몰데이라는 것도 있어. 몰데이.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하듯이 몰데이가 있는데 몇 월 며칠일까? 6월 2일 아니고 10월 23일이에요. 앞에 있는 6.02보다 10배 23제곱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몰데이가 10월 23일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프린트를 좀 볼게요. 자, 프린트를 보시면 몰의 정의를 해야죠. 몰이란 뭐라 그랬어요? 묶음 단위야. 묶음 단위고 누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원자, 또 분자 또는 이온까지, 이온 등의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묶음 단위예요. 네. 참, 선생님이 여기 써놨는데 프린트를 선생님 잘못 올렸어. 빈칸이 다 채워져 있는 거 올려서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다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1차시 그 위에 보면 필독 다시 다운받으세요 라고 돼서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 그걸 수정해서 요번부터는 좀 요걸로 바꿔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수업 듣기 나을 것 같아요. 자, 단위의 필요성은 이야기했듯이 입자 크기가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한 개, 두 개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묶음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는 묶음으로 사용을 하는데 왜 하필 이렇게 복잡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이 숫자를 사용하냐? 그거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원자량과 관련이 되어 있어. 몰은 영어로 쓸 때는 MOLE라고 써요. 그리고 단위로 써서 사용할 때는 그냥 우리말로 1몰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영어로 하면 MOL, 이게 단위야, 단위. 그러니까 몰이라는 묶음으로 얘기할 때는 MOL이고 단위로서 킬로그램, 1kg, 1km 단위잖아. 그 단위로서는 MOL을 사용을 해요. 6.5 곱하기 10의 23제곱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숫자를 6.9 곱하기 10의 이게 10의 23제곱으로 바뀌었는데 선생님 입에 23승이 자꾸 붙어서 옛날 표현인데, 자, 아보가드로 수를 6.9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 설탕 1몰이다.
그러면 설탕 분자가 몇 개 있는 거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설탕 2몰이야. 2몰이면 써보세요. 얼마겠어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되겠죠. 됐죠? 분자, 물 분자예요. H2O가 1몰이다. 그러면 H2O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있는 거야. 그렇다면 물 분자 하나는 H2O 하나는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지. 따라서 물 분자 1몰에는 수소 원자가 몇 개 있겠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에 2배만큼 있겠죠. 그쵸? O는 얘는 물 분자가 하나면 산소 원자도 하나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만큼 있을 거예요. 됐죠? 정리되셨죠? 네, 그러면 우리 책을 좀 한번 볼게요. 책에 보시면 과연 이 1몰이라는 수가 얼마나 큰 수인지에 대해서 좀 나와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볼게요. 동전 10개를 쌓고 높이를 측정하면 이거 한번 심심할 때 한번 해보세요. 대략 1.5cm 정도 되거든.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 1개의 두께는 네, 0.15cm예요. 동전을 1몰 쌓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동전 1개의 두께가 0.15cm였어요. 자, 이만큼이에요. 9.03 곱하기 10의 17cm. 이게 어느 정도냐?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가 1.5 곱하기 10의 8cm야. 그럼 그거에 10의 9제곱. 10의 9제곱 빼면 몇 배니?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1몰이라는 양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반대로 원자나 분자 1개는 굉장히 작은 크기라는 거지. 자, 다시 프린트로 와서 그러면 아까 선생님 처음 시작할 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는 수가 이 원자량과 관련돼서 나왔다고 했었는데 기억나요? 자, 원자량, 분자량이라는 건 뭐냐면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실험식량 뭐 이런 게 있는데 전부 다 이 사이에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 빠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원자량은 원자의 상대적 질량, 분자량은 분자의 상대적 질량. 그렇다면 상대적 질량이란 뭐냐? 기준이 있는 거야. 그 기준에 비해서 얼만큼 더 크냐 작냐를 따지는 게 상대적 양이에요. 선생님 몸무게가 70kg이면 선생님 몸무게를 1로 잡으면 몸무게가 140kg이면 2가 되겠죠. 그런 게 상대적 질량이에요. 원자량을 정하고 있는데 원자량 우리가 알고 있어. 이 밑에 표에 보시면 수소의 원자량이 1, 헬륨이 4, 탄소가 12 막 이렇거든. 우리는 사용할 때 얘네들 원자의 질량을 이걸로 쓰거든. 왜 얘네들을 사용을 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맞아요. 원자의 질량도 역시 너무나 작기 때문이야. 원자 하나의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마이너스 23제곱g 막 이렇거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단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인 양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상대적 값은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하다? 뭐가 있어야지 정할 수 있어? 기준이 있어야죠. 그래서 원자량은 뭘 기준으로 했냐면 탄소로 하는데 탄소 중에서도 질량수가 12.02인 탄소 얘로 정한 거야. 질량이 12라는 건 탄소 원자번호 몇 번이냐면 6번이에요. 거기에 중성자도 6개 있어. 그래서 질량이 12인 거야.
탄소는 양성자가 6개 있어. 거기에 중성자가 6개 있는 애도 있고 7개 있는 애도 있고 8개 있는 애도 있거든. 그 중에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인 탄소가 질량이 12인데 걔의 질량을 이거를 12.00으로 정해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타낸 원자들의 뭐라고 했어요? 원자량은 줄여서 상대적 질량. 상대값이니까 단위가 없어요. 모든 상대값들의 특징이야. 단위가 없다는 거. 필요한 이유 아까 얘기했죠?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숫자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책을 잠깐 볼게요. 책을 잠깐 보시면 자, 탄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12개가 지금 양팔적으로 해서 중심을 이루고 있죠. 따라서 수소 원자 1개의 질량은 1이 될 거예요. 다음 탄소 4개, 12가 4개 있어 48. 산소 원자 3개랑 똑같아. 산소 원자 질량은 16이 되겠죠. 이처럼 해서 정한 게 원자량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자량의 기준을 산소로 정했어요. 산소의 원자량을 32로 가정했대. 아까 기억해봐요. 아까는 탄소가 12였어. 그랬을 때 산소가 16이야. 둘이 3대 4였죠. 그 다음 탄소가 12일 때 수소는 1이야. 둘이 1대 12예요. 그럼 산소를 32로 하면 한번 해보세요. 자,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되겠죠. 아까 16이었던 산소가 32가 됐으니까 수소도 2배가 2, 그 다음 탄소도 24가 되겠지. 됐죠? 그 다음 분자량을 볼 건데, 분자량 보기 전에 우리 다시 프린트로 돌아와서 우리 책에도 보면, 우리 책의 맨 뒤쪽 교과서 있죠 지금? 교과서의 206쪽에 보면 주기율표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탄소를 한번 찾아볼게요. 207쪽에 있는 탄소 찾았어요? 탄소 밑에 12.00 세미콜론하고 12.02 이런 게 써있지.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탄소의 원자량은 12.00으로 우리가 정한 거잖아, 기준을. 그럼 걔는 바뀌면 안 되잖아. 그런데 실제로 자연에 존재하는 탄소의 질량은 12.02라는 뜻이거든. 그건 평균 원자량 때문에 그래. 우리가 그걸 하기 전에 선생님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여기 볼게요.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핵 안에는 우리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둘의 질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이야. 탄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얘는 양성자가 6개 있고요. 그 다음 중성자는 6개 있는 애도 있어. 그런 경우는 질량이 2개 합쳐서 12가 돼. 그런데 어떤 애는 양성자가 6개에 중성자가 7개인 애도 있어. 그럼 얘는 원자번호 6번의 질량이 13이겠죠. 어떤 애는 중성자가 8개인 애도 있어. 얘는 원자번호 6번의 질량이 14가 돼요. 자연상태 이런 애들 존재해. 이런 걸 뭐라 불러? 이런 걸 동위원소라고 해요. 이 동위원소들은 양성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성질은 똑같아. 우리가 지금 숨 쉴 때 내쉬는 이산화탄소 안에 들어있는 탄소 중에 질량이 12인 애도 있고 13인 애도 있고 14인 애도 있다니까? 자연상태에 항상 존재를 하고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이걸 분류할 수가 없어. 얘네들은 그냥 항상 존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 모아서 탄소만 분리를 했어. 그리고 얘네들의 원자량을 딱 측정을 해보면 정확하게 12.00이 안 나와요. 이유는 얘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동위원소들의 전체 질량의 평균을 이용해서 평균 원자량을 사용하고 있어요. 평균 원자량. 자, 평균 원자량 구하는 방법을 볼게요. 자, 필기부터 할까요, 여기? 평균 원자량, 뭐의 존재비? 네, 동위원소. 존재비를 고려해서 평균값으로 나타낸 원자량을 평균 원자량이라고 해요. 염소를 예를 들어보면, 염소는 질량이 35짜리인 애가 75.8%, 37짜리인 애가 24.2% 존재해요. 우리 평균 구할 줄 알죠? 평균은 각각의 개수를 곱해준 다음에 전체의 양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곱해 더한 다음에. 그래서 질량이 35인에 곱하기 75.8. 전체가 100이라면 35인에가 75.8 있으니까 37 곱하기 24.2 그리고 100으로 나눠주면 평균 원자량은 35.5가 되는 거야. 뒤에 한번 책 볼까요? 207쪽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염소가 17쪽 2주기예요. 35.4446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거기가 평균 원자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35.46. 다시 프린트로 와서 그러면 여기에 각각의 이제 표에 보시면 원자량들이 쭉 나와 있어요. 얘네들을 대략적으로는 기억을 해둬야 다 외울 필요 없고 대략적인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 돼.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면 수소, 헬륨, 탄소, 질소, 산소. 얘네들은 원자량도 외워야 돼. 물론 시험을 선생님이 다 줄 거야. 하지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아까 아보가드로 수를 왜 이렇게 정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질량수라는 건 어떻게 정했다 그랬어? 우리가 탄소의 질량수가 12라고 했죠. 어떻게 정했다 그랬니 이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야. 우리가 질량을 차지하는 가장 큰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쳐서 질량수를 정한 거거든. 그래서 탄소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니까 그냥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정해버린 거야. 먼저 그걸 정한 거야. 이건 우리가 약속이에요. 탄소의 원자량 10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10이라고 정해놓고 쓰는 얘가 단위가 없잖아. 단위를 붙이고 싶어. 12g 이렇게 단위를 붙여. 그럼 탄소가 12g 있다. 뭐 탄소가 12g 있겠지. 탄소를 우리가 12g 잴 수 있죠. 흑연 12g을 쟀어. 그럼 실제로는 그 안에 탄소 원자가 몇 개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 12g을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누는 거야. 원자 한 개의 질량. 12라는 건 우리가 정한 거죠. 원자량을 기준으로 정한 거야. 약속을 정한 거고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라는 건 실제 존재하는 원자의 질량이야. 이건 바뀌는 값이 아니야. 이걸 해보니 이 나눈 이 값이 얼마나 나오냐면 이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정한 거야.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 이렇게 써요. 알겠어요? 거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거꾸로 표현하면 그러면 1몰이 있을 때가 12g이에요. 우리 이 표현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 1뭐 이렇게 합시다. 몰 분의 12g 이거를 이렇게 똑같이 쓰는 거야. 이렇게 우리 차 타고 다닐 때 규정속도가 100km per hour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1시간에 앞에 있는 건 생략이야. 단위이기 때문에 1시간에 100km를 간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1몰이면 12g이다 이런 뜻이에요. 1몰이면 12g이다.
그 다음 얘는 그럼 무슨 뜻이겠어? 1몰만큼 있으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수이다. 이런 얘기야. 계산을 단위환수법을 써야 돼. 이렇게 둘이 계산하면 얘랑 얘를 계산하면 몰 단위가 똑같으니까 지워질 수 있어. 그리고 나머지 계산해. 그럼 남는 단위는 g밖에 없죠. 이렇게 남는 거예요. 요게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에요. 자, 다 정리하면 지금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서 좀 헷갈릴 수 있어. 하나씩 다시 얘기해볼게.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가라는 수가 왜 나왔냐?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12라고 정한 거야. 이건 단위가 없어. 그 다음 거기다 우리가 사용한 단위를 붙였어. g을 12g. 그러면 그 12g 안에 탄소가 몇 개 있는지 궁금하지?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눈 거야. 이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구할 수 있어. 측정을 해서 실험적으로 구했어. 나눠버려. 그랬더니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는 값이 나와요. 탄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있으면 그러면 12g이구나. 이런 뜻이야. 알겠죠? 네. 밑에 분자량, 화학식량까지 볼 거예요. 분자량과 화학식량을 보시면 분자량은 아까 원자량 했던 건 똑같아요.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합한 값이야. 화학식량은 뭐냐? 똑같은 건데 분자라고 못 부르는 애들이 있었죠. 이온결정, 금속결정 이런 애들. 네, 그런 애들은 질량을 화학식량이라고 해요. 자, 지금부터 여기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 문제 다 풀고 그 다음 우리 책에 31쪽 있어요. 3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문제 있죠? 에탄올, 포도당, 산화 마그네슘의 화학식량 구하는 거. 그 다음 아래쪽에 여기도 있죠? 이산화황 SO2 1몰의 질량 구하는 것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어보시고요. 선생님 뭐 찍어가지고 보내라고는 안 할게요. 일단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은 선생님한테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카톡을 남기면 내가 전화해줄 테니까 카톡을 남기든 이해 안 되면. 알겠죠? 프린트랑 책에 있는 문제 얼른 풀어보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